안녕하세요. 미용교과 논리 및 논술 이문진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지난주에 내줬던 그 찬반 관련한 논술 과제 피드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 다른 사례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드린 과제가 학생 체벌 찬반론에 대한 거였죠. 여러분 되게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피드백하면서 자기는 자기 거대로 다른 친구는 다른 친구 거대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 학생 체벌 찬반론을 쓰라고 그랬는데 찬성에 대한 장점과 찬성에 대한 부분과 반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좋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찬성이든 반대든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거를 다 분석해 보는 거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본인의 견해가 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한 구체적 결말이 없어서 제가 끝까지 읽으면서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한 것도 있어요. 체벌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써는 방법이고요. 수단, 서는 입장입니다. 내가 교사로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 오타나 띄어쓰기 같은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체벌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근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어체적인 표현 쓰지 말자고 했죠. 제가 여러분이 했던 거 수정하면서 지도하겠습니다. 교육상 필요 있고 하면 되겠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여러분 자꾸 말하는 것처럼 글을 써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피드백 할 때 얘기했었죠. 여러분 구어체와 문어체는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서 위해서 같은 것도 위하여라고 쓰지만 말할 때는 위해서라고 우리가 구어체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문어체에서는 위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 없는 조사들이 붙는 게 여러분 말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벌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 교육상 필요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불가능한 때 각 학교의 교원이 이런 말 필요 없죠. 학교의 교원이 혹은 학교도 필요 없습니다. 교원이 이래도 되죠. 어쨌든 학교의 교원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재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문장을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뭐뭐로 할 때 뭐뭐 있고 뭐뭐로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체벌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 교육상 필요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이 불가능한 때 각 학교의 교원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재로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끝내야 되겠죠. 여기 두 문장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두 문장화하는 거. 자, 왜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수정보를 내셔야 됩니다. 두 문장화.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너무 꾸미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체벌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불가능한 때에 교원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는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받아 적지 못했으면 이 수정할 학생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체벌은 도구나 손으로 학생의 신체 부위를 가함으로써 띄어쓰기 잘못된 것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 한글 파일에서 여러분이 띄어쓰기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밑줄이 빨갛게. 그럼 고치면 됩니다. 어때요? 띄어쓰기도 연습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체벌은 도구나 손으로 학생의 신체 부위를 가함으로써
도구나 손을 학생의 신체 부위에 가함으로써겠죠. 말이 안 돼요. 요거 수정하십시오. 자, 빨간색들은 다 수정이 필요한 겁니다. 상처나 상해를 입을 만한 체벌로 육체적 고통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체벌은 입을 만한 체벌로 육체적 고통을 뜻한다. 또 중복이죠. 직접적인 체벌은 입을 만한 것으로 육체적 고통을 뜻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대명사를 왜 사용합니까? 명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은, 저는 가급적 여러분이 쓴 글 안에서 수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글을 이제 고치다 보면 이제 제 견해가 들어가고 제 글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쓰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더 부드럽겠다 하면 고치셔도 됩니다. 어쨌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를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겁니다. 간접적인 체벌은 체벌권자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무릎 꿇기, 자, 띄어쓰기 하면 되겠죠. 빨간 줄이가 반성문 쓰기, 이렇게 여기 해야 되겠네요. 쓰기, 등, 더 있다는 얘기죠. 등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등을 지시하거나 사회봉사와 같은 직접적인 체벌에 비해 정서적 부담이 적은 고통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릎 꿇기, 반성문 쓰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사회봉사 등과 같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이 본인이 쓴 글 아니고 친구가 쓴 글에 의해서도 여러분이 배우시는 겁니다. 뭐가 더 올바르고 더 좋은 또는 논리적인 표현일지. 간접적 체벌은 체벌권자가 무릎 꿇기, 반성문 쓰기, 그리고 사회봉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체벌에 비해 정서적 부담이 적은 고통을 뜻한다. 다음 본론에서 찬성하는 학생 체벌은 간접적인 체벌로 반대하는 체벌은 직접적인 체벌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예? 본인의 의사? 본인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한 겁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죠. 즉, 나는 학생 체벌은 찬성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체벌이 아닌 간접적인 체벌을 찬성하는 견해이다. 이렇게 가야죠. 간접적이나마 체벌을 찬성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찬송론, 훈육의 방법이고 체벌이 없으면 문제에 있는 학생을 방관할 수 있으며 통제된 상황하에 체벌은 타당하다. 즉, 이런 체벌에 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갖기 위해서 나는 부분적이나마 간접적인 체벌을 찬성한다는 거죠. 본인의 의사 위에서 밝혀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찬반론, 내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쓰라는 겁니다. 약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찬반론에 대한 설명을 쓰라는 거를 할 이가 없죠. 논리 논술이라는 거는 내 견해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어쨌든 정리한 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재정리를 통해서 좋은 논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찬성에 대한 거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찬성했을 때, 체벌했을 때의 좋은 점만 있고요. 여기 나쁜 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거는 이건 체벌의 단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고요. 체벌에 대한 긍정적 측면. 이게 더 올바른 표현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고쳐야 돼요? 아래는 어떻게? 체벌에 대한 부정적 측면.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의 결론은 간접적 체벌을 통해 어떻게 하겠다?
체벌의 긍정적인 면은 취하고 긍정적인 면은 취하고 제가 이거 쓰면서 얘기하려니까 그 다음에 부정적 면은 어떻게 하겠다? 보완하겠다 이 얘기죠. 그죠? 네. 아마 제가 이제 면대면 수업이 아니니까 면대면 수업이면은 지금 이 글을 낸 학생과 직접적 소통을 하면서 이거를 수정해 줬을 겁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잘 정리해 줬어요. 다른 친구가 자기 글을 정리할 때 이거를 참고 삼아도 됩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의 글을 참고 삼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리할 때 더 좋은 글로 탄생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번에 낸 거 기반하에 자기가 낸 거 기반하에 즉 논조를 바꾸지 마십시오. 찬성한다는 친구와 반대하는 친구가 논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찬성한다는 친구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거를 더 부각해서 내 논리를 펴나가면 되겠고 부정적 측면에 중심을 둔 친구들은 반대하는 쪽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잘 정리는 돼 있어요. 이 학생께. 긍정적 측면은 훈육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간접적 체벌은 대상 학생을 벌하려는 목적이 아닌 지도, 유지 이런 목적을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 스위스의 교육가인 페스탈로치는 처벌이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되도록 억제해야 하지만 강한 훈련 과정, 버릇없는 아이를 바로잡을 경우에는 바로잡을 경우에 여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빨간 줄이 없어지지 않네요. 바로잡다. 이상하네요. 바로잡을 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뭔가 틀리는 게 있죠? 예. 어법이 틀린 겁니다. 바로잡을 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 요런 거 좋습니다. 요 훈육의 한 방법이다 라고 내가 얘기한 논조에 뒷받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장한 거의 뒷받침은 내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누구의 타인의 말에 의해서 되는데 그 타인 중에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아니면은 뭐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얘기했다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물론 과학적 논리,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런 과학적인 논리들은 대중의 표가 많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천동설과 지동설과 관계된 것들이죠. 하지만 인간의 인식이나 인지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대중의 의견에 의해서도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 교육이니까 교육가의 말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조는 체벌이 없으면 문제 있는 학생을 방관할 수 있다. 직접적인 체벌을 행하는 체벌을 시행하는 그렇죠. 체벌을 행한다는 말. 직접적인 체벌을 시행하는 일부 문제 교사들이 있다면 전면적 체벌 금지를 한다면 이게 말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 그쵸?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문제 학생의 폭력 행사로 교육자로서 자질이 충분한 다수의 교사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이거는 교사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교과부의 교권 침해 자료에 의하면 학생에 의해 교사가 폭행, 협박, 욕설을 또 틀렸죠. 당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근데 이거요 조금 이상해요. 이 학생 어떤 의도로 썼는지 제가 이거 피드백을 주기에 소통해야 되니까 답답한데 이거는 학생이 교사 체벌한 문제를 이슈화한 거죠. 그죠? 네. 교사 체벌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야죠. 그쵸? 네.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교사를 처벌한 사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직접적인 체벌을 시행하는 일부 교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수의 교사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그 사례를 얘기하셔야죠. 왜 다수의 교사에게 최근 교과부의 교권 침해 자료에 의하면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협박, 욕설을 당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근데 체벌이 없으면 문제 있는 학생을 방관할 수 있다는 건 이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는 게 어떤 것만 교권 침해한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체벌이 없으면 교권 침해를 문제 학생의 교권 침해를 방관할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체벌이 없으면 문제 학생의 교권 침해를 방관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키워드로 쓰는 문장들은요. 아래 내가 쓰는 문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쓰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왜 파란색 좋은 사례들입니다. 이런 게 통제된 상황 하에 띄어쓰기 토 틀렸어요. 통제된 상황 하에 체벌은 통제된 상황 하에서 아니네요. 통제된 상황에서 체벌은 타당하다. 이렇게 고치셔야죠. 통제된 상황에서 체벌은 타당하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오스벨은 청소년 중에는 장기적이고 긴장감이 가중되는 이런 외래어는 빨간 줄 갑니다, 여러분. 청소년 중에는 장기적이고 긴장감이 가중되는 심리적 체벌보다 체벌의 정도가 중간이며 고통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체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때 학생들은 불쾌한 자극과 고통, 위험을 주기 때문에 체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체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히 알려주면 체벌의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아까 여기 제가 얘기한 스위스 페스탈로치 이런 사례들은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내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해주게 많이 들어가는 건 좋은 겁니다. 탄탄한 글입니다. 그러면 체벌에 대한 부정적인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체벌에 대한 다음은 반면 체벌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를 살펴보겠다. 체벌은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치료책이 될 수 없다. 체벌은 교육수단으로서 이거 다 서 아니고 써 해야 됩니다. 방법은. 부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지만 연구 결과에 띄어쓰기요. 결과에 따르면 체벌의 교정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이거 중복이죠.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벌은 교정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지 말고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체벌은 교정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체벌의 효과는 즉각적인 수능인 반면 이거 말이 안 돼. 체벌의 효과는 즉각적인 수능인 반면 장기적으로는 반항심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체벌의 효과는 즉각적인 수능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반항심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치료책은 될 수 없다는 거죠. 학생들의 심리적인 영향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가 아니라 효과를 나타낸다 하거나 효과가 학생들의
심리적인 영향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효과가 나타나다. 나타낸다. 빨간색이 안 없어지네요. 요거는 조금 부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나타난다. 효과가 나타난다. 일단은 오케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체벌은 학생들의 분노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데 영향이 크다. 또한 불안장애, 알코올 중독, 의존성 등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런 것도 좋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뭐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분노심은 붙는 게 많은데요. 맞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없어지질 않네요. 오케이. 이거는 맞고요. 체벌은 효과가 없다. 이거는요. 좀 이상해요.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없고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체벌은 효과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효과가 없다란 말이 있어야죠. 그죠? 무슨 효과? 그냥 단순히 효과가 없다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쓰고도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아래 내용을 볼게요. 심리학자는 엄한 훈육이 교육의 기본 방침이던 60년대에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같은 실험을 하였다. 놀게 한 후에 특정 장난감 손대지 못하게 하고 A그룹에는 손대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B그룹에는 손대면 다른 장난감도 갖고 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몇 주 후의 차이가 다른 지시사항 없이 같은 장난감을 갖게 놀게 했는데 강한 경고를 받은 A그룹은 3분의 2가 특정 장난감을 갖고 놀고 B그룹은 3분의 1만 갖고 놀았다. 강한 체벌만이 효과적이지 않는다. 만약에 강한 처벌이 효과적이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강한 금지나 체벌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가던가. 강한 금지나 체벌이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강한 금지나 체벌보다는 이게 뭐죠? 학생들한테 약한 경고를 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뭔가 대응점을 줬죠. 왜냐하면은 다른 장난감도 갖고 놀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네가 A를 했을 경우에는 B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이들을 이해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금지나 체벌보다는 그거를 했을 때에 그 아이가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이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강한 금지나 체벌보다는 이해와 요청이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이 없어요. 본인의 결론. 자, 이 학생은 본인의 결론을 넣으시고요. 본인의 결론은 나는 체벌의 긍정적인 면을 취하고 싶기 때문에 간접적 체벌은 찬성한다. 그러나 체벌의 부정적 측면에 의해서 직접적 체벌은 반대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거를 좀 더 논리적으로 제공해 보시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하고 체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어떤 결론을 가져요? 그래서 간접적 체벌을 통해서 체벌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면 교육적 효과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죠. 어때요? 네, 반드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